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로드맵 안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중앙에 이제 집중돼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게 핵심일 텐데 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사무 권한을 이양하는 거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을 이양하는 게 같이 가야 될 텐데요. 사무 이양에 대해서는 대충 어떠한 권한을 지방에 넘기자 하는 것들은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재정 이양은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워낙 중앙정부도 쓸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할게. 결국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돈도 모으고 권한도 가지고 이른바 시혜를 베풀듯이 지역에 나누어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발전의 전망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역의 아이디어,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그런 에너지를 모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이 재정, 즉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쉽게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산하에 재정분권 TF를 만들어서 지금 한 10여 차례 이상 각 기획재정부도 나오고 행정안전부도 나오고 각종 지방재정 전문가들 다 모여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안을 낼 작정입니다. 사실 이 재정분권 종합대책이라는 게 원래 지난달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얼마나 더 늦어질 걸로 보시는지. 사실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될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넘기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의 토대 위에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안 나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부 시안을 발표할 겁니다. 네, 뭔가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나 재정을 쥐고 있던 집단에서는 사실 거부감이나 반발이 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 예, 뭐 그동안은 이제 항상 그걸 쥐었던 중앙정부 혹은 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엇갈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다시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뭔가를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은, 다시 할게요. 지방 분권이라는 게 거부감이 들고 반발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헤쳐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이제 오랫동안 중앙정부에서 이 권한을 쥐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자기 걸 뭔가를 양보를 해야 되고 내놓아야 되니까 거부감이 있고 또 일종의 저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뭔가 국가 운영에 큰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바로 그런 국민적인 여망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촛불에서 그 많은 시민들이 정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권력을 교체할 만큼 성숙한 국민, 이 시대 정신에 맞는 방법, 그런 국가 운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바로 이런 어떤 국민적 에너지가 모아졌을 때 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오랫동안 중앙집권주의, 관료주의 이 어떤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는 헌법, 국회에서 적어도 합의해서 국민들 앞에 이 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제 추진하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방 분권이라는 건 지방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거고 균형 발전은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잘 살지 못하는 지역에 그 불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그 의미가 상충한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해오는 가운데 중앙집권적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뭡니까? 불균등 발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지역에다가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하자는 거고요. 지방분권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잘 사는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여러 가지 세금이 더 거친다든가 여러 가지 여력이 커집니다. 네. 오히려 지금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건건히 이어가고 있는 저 지방들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권한, 그중에서 재정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 예를 들면 수직적 분권이라면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지역과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은 수평적 분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런 모델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헌법에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다 거두어서 나눠주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형편이 나아지고 이득을 얻는 지역에서 자신들이 얻어지는 그 이익을 모든 국민들과 나누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제일 좋기는 헌법적 가치로서 못 박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 왜? 지금까지 우리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왔던 틀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안에서도 그 유불리가 나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정부 안에도 그 지역의 재정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균형 장치를 마련하겠다 표현은 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짧은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대로 분권을 해서 각 지역에서 상당한 정도 재량권을 주고 알아서 살림살이를 하라 그러면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 지역, 세금을 거둘 여지가 없는 지역을 어떻게 살죠? 그런 철저하게 중앙에서 여러 가지 재정 보조를 통해서 견뎌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국가가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 합의를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평당 아파트 값이 평당 6천만 원이 갑니다. 그분들이 거두는 재산세 보다 현실화하면 그 부분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그런 부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얻어진 어떤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냈을 때 그것을 국토에서 균형되게 쓸 수 있는 합의를 한다든가 물론 개별 정치인들이나 그 단체장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들이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합의하지 않으면 이 어떤 불균형 그리고 어느 한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몰려가는 이 방법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이 없거든요. 그 합의를 이번에 하자는 거죠. 네, 그 또 하나의 관심사가 과연 이번 지방선거 때 분권형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느냐,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워낙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약속한 대로 적어도 지방 분권하고 또 중앙 권력의 어떤 집중 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후보 시절에 다 약속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느 당도 지금 현재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한 큰 틀의 합의는 저는 반대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이제 금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개헌안이 확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그게 남은 건데 저는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당도 이걸 외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유지하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 분권이라는 또 균형 발전하는 큰 틀의 대한민국 운영 원칙을 합의하자는 겁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전부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 해줄 거라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또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여망이 모아졌을 때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든 국민으로서 정당한 정도의 기본적인 행정, 복지, 교육, 문화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운용의 국가 운용의 새로운 원칙들을 확립하는 길, 이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참여만이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우리 전북 경제 회생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